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땐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심심할 때 과학, 다이어트 속 과학 이야기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진짜 드디어 완전체로 모였어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앞에 보니까 뭐가 엄청 많아요. 뭐 먹을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마사지기도 있는 것 같고. 거의 뭐 홈쇼핑이죠. 그러니까 초식이 본 것도 있어요. 막 뱃살 빠진다고 붙이면 내가 붙여야 되겠는데? 사실 이 소품들이 다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있대요. 오늘 주제 한번 보시죠.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 속 유사과학 검증 타임입니다. 저희가 직접 좀 써보고 체험해보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전문 과학자분들이 정말 쏙쏙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좀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편의점이든 마트든 어디 가나 사실 제로 열풍이에요. 제로가 진짜로 살이 안 찌나요? 제로 제품이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이라든지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 이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단맛은 내지만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열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다 각자 앞에 제로 음료들이 좀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맛이 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약간 제로 음료만이 내는 좀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반 컵보다 훨씬 더 달다고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그런 그 대체 감미료들이 대체로 설탕하고 정확히 똑같은 단맛을 내진 않고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단맛의 변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앞에 있는 건 지금 수크랄로스 하나만 들어있는데, 얘는 예를 들면 뭐 단맛이 치고 지나가는 시간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탕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섞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짧게 치고 가고 하나는 길게 치고 가고. 마치 그 향수의 노트처럼 이게 처음에 빡 치는 거랑 중간 향, 뭐 맞아요. 끝향 뭐 이렇게 신경 쓰듯이. 네. 심지어 그렇게 해도 설탕하고의 맛이 구분이 또 되는 게, 설탕이 단맛만 내는 게 아니라 밀도에도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넘김이 다르거든요. 에리스트리토를 왜 넣냐면 설탕하고 비교했을 때 당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한 양을 넣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칼로리가 되진 않지만 밀도를 좀 이렇게 설탕을 넣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목넘김이 조금 더 설탕 음료에 가까워지겠죠. 예민한 분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대체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단맛 수용체에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쓴맛 수용체하고도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쓴맛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설탕하고 인공 감미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좀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실험 준비되어 있나요? 일반 콜라하고 제로 콜라를 같이 끓였을 때 남는 거를 좀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끓이니까 뭐 냄새가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요. 한번 맡아볼까요? 네. 네. 다려놔가지고. 저는 제 느낌인데 이거는 제로가 냄새가 좀 덜하고 일반 콜라가 좀 냄새가 더 단 향이 단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느낌적으로. 얘는 이제 거품도 더 많이 나고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지금 뭐 거의 녹아 있는 게 없으니까 거품도 많이 안 나고. 궁금하네. 볼까? 보자. 다르네요. 훨씬 끈적끈적하네. 얘는 지금 네.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얘는 보면은 이미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 네. 자, 지금 실험 아까 결과를 봤는데요. 일반 콜라는 뭐 끓이고 나니까 끈적끈적하니 남아가지고 뭔가 설탕 덩어리처럼 이렇게 남았어요. 제로 콜라는 아예 점성 전투도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바닥에 진짜 아무것도 안 남게 깨끗해졌는데요. 그러면은 진짜로 제로 콜라에는 당분이 없는 건가 봐요. 물론 저 실험만 가지고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점도잖아요. 이제 끓이면서 물이 다 날아가면은 설탕은 원래 고체고 그게 가열됐다가 식으면서 이제 형태가 일그러지면서 꾸덕하게 된 거고, 제로콜라에는 당이 없고 그 단맛을 위해서 이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그게 양이 상대적으로 엄청 작아요. 그래서 양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그거를 물을 다 날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량의 인공 감미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꾸덕함의 정도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제로콜라는 정말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당장 음료를 2개 놓고 봤을 때 제로 음료가 살이 안 찌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 제로로 마신다고 해서 단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식습관을 어디까지 바꿔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단맛에 예민해서 뭐 더 당을 찾게 된다. 근데 사실상 이게 아직 뭐 논문으로 연구됐거나 증명된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은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 콜라, 즉 이제 설탕을 많이 단 걸 먹는 분들 중에 비만인 분들이랑 여성분들은 확실히 이거 단 것을 먹을 때 뇌의 뇌하수체 거기에 활성이 증가하고 이후에도 계속 당을 땡겨서 먹게 된다라는 연구 논문이 2022년 셀 메타볼리즘에 나왔기 때문에 제로 콜라를 먹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콜라도 뭐 운영중에 먹게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음료로 막 여러 개 사놓고 아주 뿌듯하게 하시면서 먹긴 하는데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단 음식, 짠 음식 어떤 게 더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사실 없죠. 그래도 다이어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설탕이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설탕, 특히 아까 얘기한 정제된 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인슐린이 또 분비되면서 지방 저장을 촉진하거든요. 화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저희가 설탕이라고 하면 딱 그게 한 가지 화합물이 아니라 이당류라서요.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섭취되면 그게 두 개가 쪼개지는데, 포도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대사 과정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과당이에요.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가 돼서 지방산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얘는 인슐린하고 독립적인 대사 과정으로 빠르게 지방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 보다 더 큰 관련이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금은 그냥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기 때문에 뭐 지방을 직접 만든다거나 뭐 그런 영향은 없어서. 여기 잠깐만요. 나트륨 이온이라고요? 네. 요즘에 소듐이라고 하죠. 그거는 독일식과 미국식의 차이. 전 굉장히 훌륭한 지적을 하셨어요. 소듐이죠. 네, 소듐이죠. 네. 소디움 포테시움 알고 계시죠? 아. 네. 소금도 소금 자체로 살이 찌지는 않죠. 다만 몸을 붓게 만들죠. 그래서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먹고 자면 화장실 못 가니까 일시적으로 붓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그런 부종이긴 하지만 너무 짜게 드시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보다는 설탕이 더 나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에는 소금보다 설탕이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땅땅땅. 이번에 지금 확인해 볼 다이어트템은 바르면 이게 살이 빠지고 약간 몸매들 이게 날씬해진다 해서 홈쇼핑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제품이거든요. 셀룰라이트 크림이라는 건데 살찌고 나면 막 이렇게 살트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들이 좀 울퉁불퉁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매끈하게 해준다는 거고, 이 패치는 붙이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 이거 한번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패치 누가 해보시겠어요? 저 주시죠. 네. 어디가 살이 많지? 여기에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그냥 파스 같아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마카롱님 크림 한번 발라주세요. 일단 바를 때는 일단 뭔가 좀 멘톨 냄새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멘톨이 바르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향이 좀 나잖아요. 살을 뭐 빼거나 하는 거에 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요? 저는 화학적으로 봤을 땐 유사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멘톨이나 캡사이신 같은 화합물들이 저희 몸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느낌을 내도록 신호를 뇌에 전달을 해줘요. 걔네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뜨겁고 차갑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뜨겁고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로 살이 빠지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설령 그 화합물 자체가 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한들 여기에 피부에 붙여서 흡수하는 양 자체로는 택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느껴지는 이런 화끈한 느낌이 지방이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감각 반응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셀룰라이트는 이제 피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쪽 피하 지방층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크림 성분이 그 깊이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이 화끈하다는 느낌은 피부 여기 속까지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착각을 주는 정도고요. 지방을 진짜로 없애는 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착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착각. 자, 여기 지금 열화상 카메라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네, 요런 식으로 두 개를 한번. 오, 완전 달라요. 오른쪽이 좀 더 노래요. 네, 열이 오른가 봐요, 여기. 오. 유사과학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아닌데? 지금 멘톨 화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피부가 온도가 바른 쪽이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멘톨이 어떤 냉감 자극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를 차갑게 해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삐거나 관절 다쳤을 때 부으면 그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멘톨로 된 거 이렇게 파스, 차가운 맞아요, 파스 맞아요. 붙여주고 하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느낌이 들 뿐이지 그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는 양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체온은 사실 살짝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부위에 살을 빼줄 정도의 어떤 에너지 소모가 더 커지거나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부위에 자극적인 뭔가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걸 뭐 좀 희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이 정도인 거지. 절대 그걸로 살은 못 뺍니다. 사실 홈쇼핑에서 이 뭐 저주파기, 뭐 고주파기 막 이런 것들도 한때 막 유행했잖아요. 그 원리가 뭐예요? 근육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요. 전류가 이렇게 몸을 통해서 흐르면은 결국은 근육 세포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움찔움찔 할 수 있는데 이런 정기적인 근육 자극을 이제 EMS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뇌를 통해서 뭔가 몸으로 움직여라는 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여기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극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전달해서 할 수도 있고 뇌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외부에서 전달하는 게 이 근육이 실제로 수축을 하니까 어쨌든 수축을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운동 효과는 있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 옆에 지금 과질러님이 지금 아저씨 배가 되어서 있어요. 이거 지금 자, 이번 실험은 제가 또 일찍 자리를 비워야 되는 관계로 이 실험을 제가 하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벌칙이죠? 벌칙이요? 지금 제 배에 이게 저주파 마사지 기계를 진짜 큰 걸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지 직접 임상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떤 자, 이거 조절을 꼭 잽산소님한테 맡겨야 돼요? 저 믿으시죠? 아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은 좀 따뜻해요. 따뜻해요? 뭐 빠졌나요? 잠깐만. 이제 와요? 네, 이게 모드가 다양하게 이게 지원돼서 이제 쭉 눌러줄 때랑 이렇게 콕콕콕 찌를 때랑 다르네요. 이게 직접 안 움직이고 이렇게 착용만 해서 만약에 효과만 있다면 저는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저주파 마사지기로 몸속에 있는 지방을 막 이렇게 자극을 줘서 분해시켜 버린다가 아니라 단순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육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감소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저주파 마사지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표층 근육에만 자극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 심부 근육이나 내장 지방, 주변의 어떤 근육은 거의 자극을 못 받아요. 솔깃해서 한번 사볼까 했는데 아니군요. 다리 떨어서 살 빠지겠습니까? 네. 살 빼는데 도움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는 거를 허락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너무 세. 와, 이거 왜 이러지?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키토 김밥이거든요. 요즘 키토식 한참 유행했어요. 혹시 키토 식단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은 없고 들어는 봤어요. 밥 대신에 맞아요. 막 두부나 계란이나 막 이런 걸로 채워가지고 만드는 음식이라고. 저는 가끔 저 김밥 먹어요. 네, 근데 뭐 키토시스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김밥만 2줄 먹기에는 좀 탄수화물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죄책감에. 줄은 키토 김밥,
한 주는 그냥 일반 참치김밥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약간 그 콜리플라워인가요? 그거로 밥 대신에 그거 볶아서 볶음밥 해 먹었는데 식감이 사실은 먹어보면은 되게 그냥 일반 볶음밥하고 별반 다르지 그래요? 않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한데 진짜로 이 키토 식단 하면은 어떻게 살이 좀 빠지나요? 이제 뭐 탄수화물 거의 안 먹으니까 우리 몸은 이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면 지방을 대신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태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케톤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연료처럼 쓰는 건데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키토시스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혈당은 아무래도 낮게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좀 줄어들 거고 이제 그러면서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현상도 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상은 이게 이제 살이 더 잘 빠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키토 김밥하고 그냥 일반 김밥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키토김밥은 진짜 과학이네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김밥은 밥이 들어가잖아요. 탄수화물.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확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키토김밥은 밥 대신에 이제 계란이니까 저탄수화물 재료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혈당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이어트랑도 이제 깊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막 분비해서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주 혈당이 확 오르면 살이 더 잘 찌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토 김밥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음식은 인슐린 분비도 적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덜 쌓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저탄수화물 식단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에너지볼래 쓸 때 이게 포도당으로 쓰잖아요. 탄수화물 먹지 않는데도 이게 가능해요? 일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키토시스가 올 때까지 다이어트를 진행하기는 되게 어렵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뭐 두통이나 뭐 집중력 저하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이어트 그만두고 나가지고 장기적으로 요요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사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두통이나 피로감 이런 증상을 뭐 키토플루라고 한대요. 특히 이런 지방을 케톤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세토아세트산이나 베타하이드록시뷰틸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산이에요, 산. 그래서 혈액의 pH, 산도라고 하는데 그 산성의 균형도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사실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라던가 뭐 뇌세포, 심장세포 등등 여러 일정량의 이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전부 끊으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같이 올라갑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그런 키토 식단 또는 키토제닉 식단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좀 안정화를 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줄여서 지방이 좀 덜 축적되게 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너무 힘들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은 좀 각자 질문해 봐야 될 부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오늘 약장사 같아요. 뭐 계속 잠깐 뭐 다른 거 실험 하나 하고 나면은 막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다이어트 이제 보조 제품들 같아요. 그 특히 이 레몬꿀 녹차인가요? 이거는 뭐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마신다고 그럼 좀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일단 녹차니까는 카페인 들어있을 거고요. 레몬 이런 거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칼륨. 사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뇨제 역할을 하니까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 거고, 칼륨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하고 수분이 더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기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분하고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거지, 일시적으로. 지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얼굴이 부어 보이는 다음날 부기를 일시적으로 뺄 때, 뭐 그럴 때는 살짝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마신다고 해서 살을 뺀다? 이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저도 이거 되게 잘 해먹거든요. 마녀 스프, 토마토랑 양배추랑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서 사실 해서 먹는데, 저녁 대신에 이거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하는데 양이 문제인지 저는 많이 먹어서 그런지 별 효과는 못 봤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요 성분을 보면 그 채소류가 있고 매운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섬유질이 풍부하고 뭐 약간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매운 양념이 들어있으니 결국 자극되는 건 여기 장, 위 이런 쪽이죠. 그러면 결국 화장실을 조금 더 자주 가게 될 거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더 자주 비우게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몸무게가 빠져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지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모아뒀던 것들이 이렇게 확 나가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숙변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소장에서 에너지가 다 흡수되는 거지, 대장에서 그런 영양분이 흡수되는 거는 뭐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디톡스를 하거나 뭐 장 청소를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 가능성은 역시 굉장히 낮다.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디톡스도 한참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별 효과가 그냥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디톡스라는 거는 우리 몸에 간에서 해독을 하고 신장에서 그런 거를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뭔가를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물질이 디톡스를 대신해 준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사과학이에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14년인가? 뭐 이미 이제 과학자들이, 젊은 과학자들, 의사들, 약사들 다 모여가지고 디톡스라는 것 자체 마케팅 컨셉이고 이거 사기다 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자들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디톡스가 마케팅 판 치고 있죠. 디톡스가 들어간 거는 그냥 과학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제일 과학적으로 봤었어요. 디톡스란 표현 자체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믿고 좀 해볼까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또 아니었군요.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페이스 롤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주파도 그렇고 이렇게 마사지 효과 있다고 해서 저도 이거 지금 한 2개 샀던 것 같거든요. 이거 좀 효과 어떻게 있나요? 페이스 롤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림프 순환을 도와준다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얼굴을 문지르면은 이제 피부 온도가 뭐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림프의 흐름이 좀 빨라지면서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수분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살짝 빠지는 거는 뭐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수분이 재배치던 거지 뭔가 지방이 줄어든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네, 그리고 뭐 이 효과 자체도 당연히 거의 일시적일 거고요. 밤에 그냥 롤러 이렇게 아무리 굴리고 자도 다음날 삼겹살에 소주 한 선 탁 하면은 그냥 바로 원상복귀 되겠죠. 자, 오늘은 진짜 다이어트에 정말 미쳐본 하루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셨던 것 같으신가요? 유사과학의 어떤 잘못된 주장하긴 되게 쉽고 그 실험으로 증명하긴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솔깃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고 뭐 유사과학도 있고 뭐 다양한 마케팅 상술이 있지만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으로 보면 속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또 있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뭐 다이어트법도 좋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건강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좀 정직한 정답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실감을 한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광고라든지 미신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과학을 좀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길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할 때 과학, 다이어트 속 안에 과학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다뤄봤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들을 우리가 좀 해가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거를 혹해서 하는 정말 체중 감량을 위한 어떤 그런 거에 좀 혹해서 하기보다는 내 몸을 건강하게 좀 지키는 다이어트를 좀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저희 다이어트 속 과학 이야기들을 좀 많이 배워보면서 건강을 좀 챙기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실험으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심할 때 과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이것도 요것도 저것까지 과학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군립과천과학